검찰이 전격적으로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유동규에 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하면 바로 구속인데 남욱 변호사,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남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곧 귀국하겠다라고 밝힌 남욱 씨가 입을 열었는데 유동규는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동규가 아니라면 그분은 누굴까? 이게 검찰 수사도 그렇고 국민들의 궁금증도 그렇고 최대의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동 사건의 키맨 남욱 변호사 미국에 있는데 2019년부터 김만배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에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 유동규가 사업의 승인권자라 알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가 실소유하고 있다라고 김만배 씨는 얘기했지만 남욱 변호사는 그거 김만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 스스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남욱 변호사는 그분에 대해 김만배가 이야기한 게 맞을 것이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 저희끼리는 형 동생이었다. 김만배가 가장 큰 형이었다. 유동규도 동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50억 클럽 얘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만배의 7명에게 50억씩 350억을 주기로 했다고 들었다. 큰일 나겠다 싶었다. 녹취록 50억 클럽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사나 국회에서 나온 이름들 곧 귀국해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수사 국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기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만배 씨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도 유원홀딩스의 그 정 씨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남 씨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김만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처럼 김만배 얘기한 걸 본인도 들었다.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어제 언론과 인터뷰한 그 타이밍은 굉장히 절묘하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화천동유의 천화동인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고 바로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내일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따라서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바로 전에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유동규 씨 구속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수사 핵심 증거가 바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 나왔던 김만배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영학 회계사를 믿지 않았다. 따라서 한 번도 진실되게 대화를 하지 않았다. 녹취하는 걸 알고 일부러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는 주장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아마 내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그게 이제 그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 남욱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발언들을 한 겁니다. 녹취록 때도 나도 들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녹취록대로 나도 역시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유동규가 소유권을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400억에서 700억까지 액수는 달라졌지만 돈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350억 원을 7명에게 로비를 했다. 50억 원씩. 그런 얘기도 본인이 들었다. 그래서 큰일 나겠다 생각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해왔던 거죠. 남욱의 이야기대로라면 저 녹취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도 같이 했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보다 5살 위입니다. 그래서 둘이 형 동생 이렇게 사이를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에게 그분이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라고 다시 질문을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도 분명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유동규 씨가 이 사업을 설계했다.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정영학 회계사에 녹취록을 두고 정영학 씨와 남욱 씨가 같은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또 한편 구속된 유동규 씨 그리고 예. 또 구속 위기에 놓여 있는 김만배 씨가 또 같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과연 녹취록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거고 결국은 검찰이 이 녹취록만이 아니라 녹취록 이외의 어떤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녹취록의 진위가
녹취록이 결국 신빙성이 있느냐가 결정된다면 만약 녹취록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굉장한 엄청난 금액의 로비 특혜 의혹으로 이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가 녹취록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핵심이 그분인데 이재명 기자랑 제가 사석에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재명 기자가 저한테 제 동생이니까 그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주 의원님. 네. 예컨대 이재명 기자는 저에 대해서 그 친구 내지는 네. 그 양반 이런 표현까지는 쓸 수 있어도 그분 네. 그러면 전주의 의원이 판사 출신의 법사위 멤버인데 전주의 의원이 생각하는 그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까. 저는. 시청자 생각 다 달라요. 왜 그러세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지금 말밖에 지금 안 나온 상황이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좀 이게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그 막대한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다는 그분은 네. 유동규가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든 유동규 씨의 말이 또 그분이라는 그 지칭 자체가 이게 예사스러운 이제 지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동규 씨 이외의 굉장히 좀 높은 분 아니면 결정권자 뭐 이런 분을 좀 가질 뭐 이런 의심을 지어내기에는 충분히 충분한 좀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그 녹취록의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그분이라는 그것이 또 김만배 씨가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제대로 밝혀가는 게 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좀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 좀 이러한 좀 그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